자, 이번 주 실습 자료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SQL 작성하는 거.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두 가지로 제가 분리를 했습니다. 그 왼쪽에 보이는 것은 쇼핑몰 물건 구매 데이터베이스 이고요. 자, 오른쪽에 보이는 테이블은 회사 내에 이제 HR, 그죠? 인력 관리, 인적 자원 관리, 인력 관리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 대해서 우리가 프롬프트를 시스템 프롬프트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SQL 전문가이다. 그죠? 업무 담당자가 한국어로 요구 사항을 전달하면 SQL 쿼리로 변환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SQL 작성하기 위해 아래 테이블과 열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가정한다 하고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이렇게 쭉 정의를 해줍니다.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테이블들이 있죠. 뭐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붙여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SQL을 작성해 달라. 그 다음에 어떤 SQL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뭐 부가적인 설명은 안 해도 되고 SQL만 답변해 달라. 이렇게 또 명령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 놓고 사용자는 그죠? 여기다가 질문만 던지면 되는 거예요. 질문만. 그죠? 왜냐하면 이미 시스템 프롬프트에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사항만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프롬프트로 이렇게 생성을 하고, 자, 고객의 이름과 그죠? 텍스트를 대체했죠, 그죠? 여기에 substitute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이름과 이메일이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하고 어시스턴트 프롬프트를 만들고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시스템 프롬프트를 B6으로 했죠. 그죠? 여기 B 컬럼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면 자, 이렇게 쿼리가 답변이 나옵니다. 그죠? 마찬가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예, 여기 주석을 제거해 주면 그죠? 예, 답변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SQL 쿼리가 상당히 많이 사용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예, 됐고요. 자, 여기서 시스템 프롬프트만 바꿔주면 됩니다. 우리가 대상이 되는 이 지금까지는 B6 여기에 있는 왼쪽에 있는 구매 쇼핑몰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쿼리가 다르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 보면 E6라고 되어 있죠. 여기 위에 있는 이걸 변경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E6가 있는 이 쿼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서별 직원 급여를 알려달라라고 하는 쿼리에 대해서 변경을 하면은 그죠? 이렇게 SQL 쿼리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실행하고 나서 이거에 대한 결과를 검토하고 이게 맞다고 하면은 오케이. 근데 틀릴 수도 있거든요. 틀릴 수도 있으면 다시 한번 질문을 바꿔서 정교하게 질문을 만들어서 그죠? 던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SQL을 아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이 예제를 간단하게 만들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각 현상입니다. LLM의 문제는 그죠? 치명적인 어떤 단점은 아무 말 대잔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 말 대잔치. 그죠?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방지할 수 있을까? 원천 차단은 힘든 것 같아요. 알고리즘 상으로 봤을 때 원천 차단은 힘들다. 그렇다면 어떻게 좀 막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예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무거운 함어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 LLM이 이렇게 막 아무 말 대잔치를 합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는데 자, 이것이 아니고 여기다가 정답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경우에만 답을 해달라.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프롬프트에 넣어주면 LLM이 이렇게 그죠? 솔직하게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창의적인 답변을 원할 때는 굳이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뭐 새로운 정보를 생성한다거나 근데 기존의 역사적 사실 그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할 때는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환각 현상 방지를 위한 프롬프트를 추가해 주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두 번째 예제입니다. 스타 가수 어떤 비욘세 몇 년 만에 몇 년도에 여덟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했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보면 이러한 어떤 사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시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이 있는 경우를 또 경우에만 해달라라고 또 이렇게 적으니까 답변이 다르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추측성 답변을 삼가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더 낫죠, 그죠? 예, 거짓말 하는 것보다는 예, 모델에 이 정보가 사실 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은 이상 이것을 답변하지 않는 것이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요 보시면 자, 이렇게 질문입니다. 예, 자, 5월 31일 그죠? 2020년 5월 30일 정확한 날짜에 메타포트의 구독자 수는 몇 명이었느냐, 얼마였냐, 문서를 읽고 여기 문서를 읽고요. 엄청 많죠. 그죠? 그 답을 앤서 태그 안에 답변을 달라, 숫자로 답을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걸 보고 실행을 해보면 자, 이걸 해보면 자, 50만 3천 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사실적인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이렇게 그죠? 어, 환각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단서를 좀 넣어주자마자 답변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보세요. 자, 스크래치 패드라는 문서에 야, 이렇게 메타포트와 관련된 정보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그죠? 예, 답은 어떻게 나와요? 문서에는 2020년 5월 30일에 정확한 구독자 수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시점인 2021년 12월 30일의 구독자 수는 50만 3천 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게 정답이죠. 2020년 5월 30일에 정확한 구독자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예, 날짜에. 여기서는 그럴듯한 답을, 거짓말을 이제 하고 있는, 정확하지 않은 답을 답변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환각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런 것들 작은 사소한 것 같지만 상당히 우리가 LLM을 다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인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LLM 쓸 때 이렇게 해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합 프롬프트 자를 만들 때는 총 뭐 기본적으로 10단계를 사용하면 좋다 해가지고 자 유저 형식을 일단 지정을 하고요. 자 이게 프롬프트의 어떤 시스템에게 모델에게 역할을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어조를 정해 주고요. 업무 규칙을 이렇게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예제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좋은 예제를 만들어 주면 좋은 답변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처리할 데이터, 입력 데이터에 대한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즉각적인 업무 설명이라든가 요청을 또 넣고요. 그 다음에 precaution, 그죠? 단계별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LLM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출력 서식을 이렇게 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필링 클로즈 그 다음에 답변에 대한 어떤 응답에 대한 형식을 우리가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우리가 위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합해서 이렇게 프롬프트가 생성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 프롬프트 안에서 입력값과 히스토리값과 입력값을 합쳐서 최종적으로 이런 프롬프트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저 그죠? 그 다음에 역할 지정 그죠? 그 다음에 규칙 여기 보시면 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예제이고요. 그 다음에 히스토리를 넣어주고요. 히스토리 과거의 상담과 관련된 히스토리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사용자 질문을 알려주고요. 그죠? 그 다음에 프리코션 답변하기 전에 답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고 답을 해라. 막 얘기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이것이 하나가 이제 프롬프트인데 이 프롬프트 하나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10가지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채워주면은 조금 더 전문적인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답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챗봇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역할을 지정해주고 톤을 지정해주고 업무 규칙을 설명해주고 예제를 만들어주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하나의 그죠 챗봇 모델이 나온다, 챗봇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이거를 참고해서 우리가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